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로 엿새 만에 1,000명대 아래인 9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감소 등 2.5단계 격상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3단계 상향 조정은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2차 전지와 비대면 관련 주가 시총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영국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종이 기존보다 전파 속도는 70% 더 빠르지만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영국발 항공편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여행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승인된 모더나의 백신이 미국 전역으로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미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2천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26명으로 엿새 만에 1,000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전인 어제 신규 확진자 1,097명보다 171명 줄어서 누적 55,59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24명 늘어서 지난 17일 22명에 이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1.38%로 높아졌습니다. 상태가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27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892명, 해외 유입이 34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어제보다 180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여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정이라거나 생필품 사재기 조짐 또는 제주도 장례식장서 7명 확진자 발생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정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포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 악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와 경찰청 등은 이런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며 감염 취약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한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중대본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 지 오늘로 2주가 흘렀습니다.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고 있지만 휴대폰과 교통이동량, 카드 매출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한 대대적인 선제 검사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그 효과가 조금씩 확인돼 가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최근 감염 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늘어나는 모임이나 파티, 종교 행사, 관광 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영향으로 엿새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내려갔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없이 조금 더 인내할 때라며 선제검사와 병상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환자와 의료진 전원 코호트 격리된 부천 요양병원에서 감염자 5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누적 사망자 11명 중 10명은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연일 사망자와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임시 선별 검사소에선 하루에 100명 가까운 환자가 나왔습니다. 선제적 익명 검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이런 추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환자, 병상 수 등 거의 모든 지표가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인내할 때라는 판단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의 상당 부분이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엄중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대신 정부는 공격적인 검사와 역학조사로 전파 속도를 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매일 1,000명대의 환자가 계속 발생해도 의료 대응 체계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 확충과 배정 효율화 이 두 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지역 간 이동 제한 같은 락다운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되도록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가 확산이냐 안정이냐 기로에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이대로 가면 신규 확진이 하루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많아 정부의 방역 능력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60세 이상 지역 발생 환자는 평균 313.3명으로 한 주 전보다 94명가량 더 많았다며 곳곳에서 위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며칠간을 포함한 이번 주가 코로나19 유행 확산의 기로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959명이고 수도권은 688명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확진자 비율도 30%에 육박했다며 방역 관리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2월 들어 20일까지의 소출이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관세청은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30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0.5일 적은 조업일 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4.5% 증가한 1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6%, 무선 통신기기 수출이 38% 늘었지만 석유 제품 수출이 반토막 났고 승용차 수출도 3%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0.7%, 유럽연합 수출이 14.6% 증가했고 중국과 일본, 중동 수출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지난해보다 8% 감소한 27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 배터리와 비대면 관련주의 시가총액 순위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가 증권시장 시총순위 10위 안에 드는 종목 가운데 3개가 교체됐습니다. 지난해 말과 지난 18일의 시총순위를 비교하면 10위 안에 있던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삼성물산이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대신 삼성 SDI, 카카오, 기아차가 진입했습니다. 2차 전지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삼성 SDI는 18위에서 8위로 수직 상승했고 카카오도 22위에서 9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세를 탄 기아차는 16위에서 10위로 상승했습니다. 새해 1월 지급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의 직접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고정비인 임대료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영업을 전혀 못해도 고정비인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해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호소입니다. 문을 닫으라고 해놓고 그랬으면 최소한 매달 월세라도
실사로 확인을 해서 그 대신 월세는 우리가 내주겠다. 그 대신에 너네가 전염병의 안녕과 해서 문을 닫아다오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 임대료 부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위기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멈춤법이 여당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에 직접 임대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게 공정한 것이냐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이라든가 제한 업종의 그 부담이 더욱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와 같은 부담을 어떻게든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계부처 내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 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시켜 함께 같이 점검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예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임대료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그동안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임대료 직접 지원이 포함될 경우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내년 예산에 포함된 3조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상당에게 추가 지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이광유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이나 모임을 꺼리면서 식당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죠. 오리나 닭 요리를 파는 음식점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덮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15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대형 오리 전문 음식점.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 요리가 인기를 끄는 계절. 그 중에서도 점심이지만 식탁은 거의 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과 모임을 꺼리면서 손님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은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매출은 한 10분의 1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지금 월세는 그냥 직원들 월급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입니다. 닭 요리를 파는 음식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오전부터 문을 열어놓아도 매장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AI까지 퍼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닭이나 오리를 꺼리면서 배달로 겨우겨우 유지하던 매출도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AI 확산으로 닭이나 오리가 매물 처분되면서 원료값이 오르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거진 한두 테이블이 끝나면 끝나죠. 하루 일다가 AI로 인해 갖고 지금 우리가 그전에는 배달 메워줬는데 지금은 배달도 거진 하루에 10건 이상을 못 하죠. 코로나19로 딱히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 특히나 코로나19에 AI까지 겹치면서 닭이랑 오리를 파는 음식점 주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크리스마스 별로 불리는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현상이 오늘 저녁 YTN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2차 생중계됩니다. 목성과 토성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800년 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데 두 별의 대접근을 두고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 별로 부르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말의 마지막 우주쇼가 될 목성과 토성의 대접근은 오늘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YTN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전문가 해설과 함께 한 차례 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현지 시간 일요일 미 전역으로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곧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미국 내 초기 백신 접종자 수가 2배 이상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냉장 박스에 담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배송이 미국 현지 시간 일요일 시작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사흘 만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일주일 전 화이자 백신이
물류 거점을 통해 630여 곳에 보내진 것과 달리 직접 접종이 이루어지는 3,700여 곳에 보내집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 운송해야 하지만 모더나 백신은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부주는 초저온 보관이 어려운 시골 병원이나 지역 보건소의 경우 모더나 백신을 선택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초기 물량은 590만 명에 맞을 수 있는 분량으로 화이자 백신의 290만 명분의 2배가 넘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늦어도 다음 달 첫째 주까지 2천만 명에게 2차례 접종 중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도착하는 대로 현지 시간 월요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의료 종사자에 대한 접종에 이어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접종도 월요일부터 본격화합니다. 이후 어떤 순서로 접종이 이루어질지 정하게 되는데 필수 노동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각종 협회 등 이익단체들이 소속 노동자들이 필수 노동자에 포함돼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도록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이 발생하면 2회차 접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부 접종자에게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1회차 접종 뒤 이런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2회차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과거 다른 백신을 접종한 뒤 심각한 알레르기를 겪은 적이 있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주치의와 상담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과 관련 없이 심각한 알레르기를 앓은 경험이 있다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종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는 70% 더 빠르지만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백신 효력을 약화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은 변종에서 총 23개의 변이를 확인했고 이 중 일부가 스파이크 단백질 변형과 연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최고 과학자문관인 패트릭 발란스경은 변종이 지난 9월 말 런던 또는 인근 켄트에서 처음 나타났으면 지난달 중순에는 런던 내 확진 사례의 28%가 변종 탓에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변종이 전염력 측면에서 다른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보다 우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처럼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영국발 항공편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여행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영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런던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대한 긴급 봉쇄를 실시한 데 뒤따른 조치입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영국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곳은 네덜란드입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전 6시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영국 출발 항공편의 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ebben dat vliegverbod uit voorzorg genomen. En ook andere maatregelen overwegen we nu uit voorzorg. Omdat je altijd moet willen proberen een variant van het virus dat mogelijkerwijs besmettelijker zou zijn dan de varianten die we op dit moment kennen. 뒤이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현지 시간 일요일 밤 자정부터 영국발 항공편의 착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영국발 항공편의 착륙을 금지시켰고 프랑스 정부는 48시간 동안 영국에서 오는 모든 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항공, 해상, 철도를 이용한 이동은 물론 화물 운송도 불가능해집니다. 벨기에 정부는 최소 24시간 동안 영국발 항공편과 유로스타를 포함한 열차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 차원의 대응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은 변종 코로나19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원국 긴급회의를 현지 시간으로 21일 월요일에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토요일 수도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변종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긴급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영국에서 퍼지고 있는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유럽 국가들에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WHO 유럽 사무소 대변인은 이날 AFP에 유럽 국가들은 통제와 예방을 위한 접근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영국 이외 덴마크에서 9건, 네덜란드와 호주에서 각 1건의 변종이 보고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변종 코로나19가 백신 효과를 무력화하지 않는다는 보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의 최고 책임자인 몬세프 슬라비는 현재 승인된 백신들이 변종 코로나19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슬라비 최고 책임자는 지금까지 백신의 내성을 지닌 단 하나의 변종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은 자국산 백신의 효능이나 안전성을 발표하지 않은 채 접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설 이전까지 5천만 명을 접종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곧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확산세를 미리 꺾기 위해 백신을 접종해 집단 면역을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의료진과 검역요원, 저온식품 종사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접종 대상입니다. 이어 기저질환자와 노령층 그리고 일반인의 순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我们疫苗产量的逐步的提高，将会有更多的疫苗投入到使用。 하지만 중국 정부나 제약사는 아직 자국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 접종해본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3상 임상시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심사가 진행 중인데 때가 되면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我想在接忙以后一定会及时向社会公布相关的数据。 이런 상황에서 스촨성 고위험군 2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2월 설 이전까지 중국 전역에서 5천만 명이 백신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의 3.6% 정도인데 경찰관, 소방관까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다 접종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와의 접경지역 중소도시인 탕유안은 일반인의 접종 신청도 받겠다고 처음 발표했습니다. 급한 대로 접종을 확대하면서 효능과 안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중국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 오염수에 함유된 삼중수소의 인체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것을 근거로 해양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 처리 문제를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관련 방침이 정해진 뒤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국제감시팀을 즉각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밝혔습니다. 네, 오늘 밤 목성과 토성이 400년 만에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에서는 무려 800년 만인데요. 성탄절 선물 같은 오늘 밤 우주쇼. 해가 진 뒤 탁 트인 곳에서 남서쪽 하늘에 있는 두 별을 직접 감상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YTN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이지만 오늘만큼은 하늘 위에 떠있는 선물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